저기 끝에 있거든요. 근데 이 저기 끝에까지 계속 있어요, 제품이. 근데 저도 셀러지만 이렇게 하는 셀러는 또 처음 봤어요. 월 한 4억 정도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작년 기준으로 17억 정도 매출됐고요. 웬만큼 이제 제가 물건을 가져오면 초도 물량 완판율은 한 98%, 오, 그래요?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채널에 출연한 데는 조회수가 잘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햇반을 안 썼거든요. CJ 협찬 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면 네. 언젠가 기업 가치 기준으로 한 1조 정도 평가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지난달에 강의를 들었어요. 필자생님이라고. 튜브로 봤을 때는 구독자 수가 4만 명 정도 되고 연 매출로 봤을 때는 50억 정도 매출을 하시는 셀러 분이신데 강의를 하신다 하셔서 강의를 듣고 오늘 이제 마지막 주차로 사무실과 창고를 견학을 시켜주신다 해서 왔었어요. 그 50억 매출 일하시는 곳에 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누구보다도 좀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지금 10억밖에 못 하는데 50억이면 5배잖아요. 어떻게 구조를 짜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임대료가 한 2천만 원 정도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한 달에. 제가 듣기로 평수로 230평인데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를 내면서 창고를 쓰고 있다는 게 일단 깜짝 놀랐고 2천만 원이면 1년이면 2억 4천이에요. 임대료만. 그 정도 규모를 굴리려면 어떤 구조로 돌리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하긴 여기가 이 강남인데 그렇지. 대표님보다 네. 연 매출이 5배가 높으신데 맞아요. 어떻게 좀 안 꿀리실 자신 있으실까요? 사실 뭐 대표님 부러우신가요? 많이 배가 아프네요. 꿀리지. 이제는 뭐 기 죽지 않으시겠어요? 매출이 꿀릴 수밖에 없지. 유튜버 구독자 수도 나보다 40배가 많고 매출도 5배가 높아요. 그렇지만은 뭐 배우다 보면 나도 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워야지.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이제 여기 다 왔거든요. 여기 보면 지하에 3층에 저기 크리에이티브라고 보이시죠? 지하 3층? 저기예요. 저기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우와. 일단 엘리베이터에서 맞이하는 게 벌써 박스야. 사람들 너무 많아. 완마. 안녕하세요. 오셨다. 네, 그럼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셀프 타추님부터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유튜버고요. 이제 셀러라고 얘기도 안 해요. 이제 유튜버입니다. 구독자 아직 1000명이 안 되는 신생 유튜버로 열심히 하고 있는 쇼 셀프 탈출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할 때 텐션이 굉장히 좋으시죠. 조셀프님은 이제 월 한 지금 1억 정도 가까이 판매하고 계시고요. 거의 쿠팡 위주로. 네, 거의 쿠팡 쿠팡 위주로 오키크로스 위주로 지금은 판매하고 계십니다. 몇 평의 사무실에 임대료는 얼마가 나가는지. 아시겠지만 제가 월 4억 정도 판매하고 있고요. 창고는 여기가 지금 220평, 7평 기준으로 네. 220평에 월세 1,100만 원. 네, 여기가 서울 지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예, 80평, 40평 창고가 2개 더 있어요. 80평 창고는 월세 400, 네. 40평 창고는 월세 200. 그럼 이 공간 말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있는 또 거예요? 있죠. 주렁주렁. 어떻게 못하겠지? 좋은 사람 뽑아서 좋은 시스템 만들었으니까 그럼 제가 없어도 굉장히 사람들이 알아서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시스템으로. 그래서 아마 그래도 이따 보시면 어우러져서 잘하고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출발하시죠. 네. 거의 미로입니다, 미로. 저기구나. 우와. 진짜 길다. 자,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제 그 전체 물량이 여기서 한번 더 들어오고요. 여기 보시면 송장에 모든 게 다 적혀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들어가는지까지 다 여기다 적어서 넣는 거죠. 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당일날에 불러서 써도 그분들이 다 알아서 잘 합니다.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처음 온 사람도 바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창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왜요? 저는 지금 SKU로 따지면 100개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매 물건 빼고 어떻게 보면 한 50개 정도인데 그것도 막 지금 어디 놔뒀는지 헷갈려가지고 물건 없어가지고 못 보내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은 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신기해요.
이따가 사실 한번 돌아보긴 할 건데 네. 일단 저희 사무 공간도 한번 보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서관처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어떤 상품인지 조회하고 재고도 이렇게 체크하고 그래서 물건 바로 찾을 수 있게 직원들이. 너무 좋다. 네. 우리 창고에는 이거 없어가지고 맨날 하다가 네. 사무실 와서 다시 찾고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상품도 이렇게 체크하고 네. 재고 있는지 만약에 이제 갔더니 재고가 없어. 네. 실제로 이제 전산에도 없는 건지 체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되게 음악도 되게 젊다. 근데 이거 표자생님 저 질문인데 네네네. 누가 여기 와서 촬영한 적이 있어요? 제대로 유튜브에 나온 건 없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처음으로 영광이네. 지금 이상한 노래 나오는데 이게 네. 저 50분이 되면 쉬는 시간이라고 알려준 노래예요. 저희 직원이 랩을 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직원이 이제 쉬는 시간인데 이제 거기에 맞는 랩을 래퍼가 있었어.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사무 공간인데 가운데 또 포장이 있어요. 네. 이거 이제 로켓 배송. 아 네. 이제 로켓 크로스를 안 하는데 저희가 로켓 배송으로 과거에 좀 좋은 조건에 들어가고 있던 제품들이 있어갖고 네. 상납금 제한 거절하니까 신규로 안 들어오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애들은 이제 그래도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애들은 로켓 배송을 이렇게 따로 작업하고 있고요. 예,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코드도 다 붙여야 되고 네. 다른 상품들이랑 이제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분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뺐다가 다시 붙였다가 네, 저분은 이제 자기 회사를 이제 창업하셔갖고 잘 안 오십니다. 요즘 뭐가 잘 나가나 이렇게 감시하려고 한 번씩. 제가 이제 필자생님의 영업장을 두 군데를 가본 거거든요. 네네. 강의장이랑 그렇네요. 여기랑. 예. 근데 컨셉이 두 가지 다 비슷하게 좀 정신이 없는 컨셉이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내 집은 아니잖아요. 내 집이 아닌데 누가 그렇게 정리를 완벽하게 하겠어요. 필요한 정도만 하지. 그렇죠. 그래도 네.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잘 못 전 찾거든요. 물건은 잘 찾습니다. 저희. 그래요? 네. 저희가 2,500개 물건을 팔고 있지만 네. 어디 있는지 잘 찾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약간 메인 창고 공간만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와, 제가 그 서울에 종로에 가서 대표님 그때 봤었잖아요. 야, 잠시 한번 봐봐요. 진짜 와, 여기 있는 게 몇 억이 된다고 하셨어요? 최소 몇 억은 되죠. 그 재고보다 여기가 압도적일 것 같아. 거기도 난 사실 많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끝이 저기 끝에 있거든요. 근데 이 저기 끝에까지 계속 있어요, 제품이. 미루네요, 미루. 진짜. 난 근데 이게 재고 관리가 된다라는 게 신기해요. 와, 미친 것 같아. 또 양쪽으로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어디 이제 사업장에 가게 되면 뭔가 아이템이 눈에 보이거든요. 여기는 이런 아이템을 한다라고 보이는데 여기는 사실 눈 돌 데가 없어가지고 사실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사실 거의 못 봤어요. 이 공간에 대해서 사실 좀 압도당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뭐 뻥이 아니고. 대표님 이렇게 네. 당황하시고 놀라시는 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보통 어디 사업장 가도 그냥 다 머릿속에는 있잖아요. 왜냐면 나도 셀러기 때문에. 근데 저도 셀러지만 이렇게 하는 셀러는 또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저보다 5배 매출을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곳곳에서 계속 포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마대로 나가나 보다. 많이 나가는 데는 마대로 나가더라고요. 옛날에 쇼건님 사무실 갔을 때도 마대가 5톤 차로 가더라고. 갑자기? 네. 네. 오늘 진짜 잘 봤어요. 네. 어떤 창고를 가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장을 가든지 눈에 들어오거든요, 보통. 요 정도구나인데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특히 이제 이전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인가요? 아니요. 좋은 의미로. 네. 엔트님 이제 사업장 갔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이 사업장은 이런 것들을 파는구나라는 게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상품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규모와 이걸 공간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타차라면 혹시 나오신 적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왜 저를 안 찍어주신 거지 다들? 그러게? 네. 요청하면 해줬을 텐데.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필자생이라고 하고요. 지금 사업한 지 10년 정도 됐고, 온라인 유통한 지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물건을 이렇게 수입하거나 아니면은 국내에서 제조사들한테 물건을 사와서 이렇게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월 한 4억 정도 지금 매출 나오는 작년 기준으로 47억 정도 매출됐고요. 홈택스 인증 가능하니까 필자생 블로그 들어오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상품은 총 2,500개 정도 제가 상품을 직접 매일 2개씩 픽하다 보니까 지금 상품이 많이 늘어서 2,500개가 됐고요. 상품을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매출도 좀 같이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소칭도 조금 어설펐는데 매일매일 2개씩 소칭을 하다 보니까 상품 보는 실력도 계속 좋아져서 웬만큼 이제 제가 물건을
가져오면 초도 물량 완판율은 한 98%, 오, 99% 그래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리스크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다만 이제 욕심을 많이 안 부리려고 합니다. 어떤 물건 시킬 때 막 100만 원씩 갖고 와야 되는 물건은 안 시키고요. 조금씩 갖고 와도 되는 물건들 위주로 물건을 좀 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셀러로서 하다 보면 어떤 물건이 처지는 게 생기잖아요. 예. 그런 거는 혹시 없으세요? 사실 저는 그 소싱할 때 짧고 굵게 팔 수 있는 상품보다는 네. 얇고 길게 팔 수 있는 상품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반여 그래서, 상품으로. 그쵸. 저반여 상품이고 키워드 검색량이 몇만 건 이러면 저희는 쳐다도 안 보고 이거는 이제 오래 팔 수 있는 상품 아니다. 네. 그냥 경쟁이 치열하겠다. 근데 이제 월 검색량이 막 1000건, 500건 이래버리면 네. 다른 판매자들은 잘 안 보죠. 잘 안 하고 네, 맞아요. 저도 잘 안 보거든요, 사실. 그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네. 월 매출 기준으로 보면 엄청 크진 않은데 근데 길게 보면은 저희가 7년 전에 소싱했는데 지금도 팔고 있어요. 지금도 나가요. 이게 약간 연금처럼.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를 야금야금씩 성을 쌓아가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최대한 유행 타지 않고 오랫동안 팔 수 있는 상품들 위주로. 대표님은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연 매출 47억, 월에 한 4억을 한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탄탄한 그 철옹성을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스로 만들어진 철옹성을 온 것 같아요, 진짜. 박스로 만든 철옹성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목소리가 되게 너무 좋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 혹시 발성 연습 따로 하시는 네, 발성 연습을 따로 하진 않는데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뽑기가 성대 뽑기 잘 했어. 성대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자생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예. 필자생이라는 뜻이 있을까요? 필자생이 이제 반드시 필, 그 다음에 스스로 자, 사익생해서 이제 나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통 타생이라고 해서 뭐 부모님이 시킨 대로 아니면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나의 판단으로 살아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예를 들면 책을 보고 유튜브를 봐도 좋은 간접 경험이 되지만 사업이라는 직접 경험이 없으면 그 간접 경험이 체화가 안 되거든요. 네, 어찌됐든 무조건 내가 직접 체험해 봐야지만 내가 이제 배우는 것들이 쌓인다고 생각하고 계속 새로운 일 도전을 하고요.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쪽을 좀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가장 쉬운 게 외도민이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 도시 민박업, 에어비앤비인데 합법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이번에 신사업으로 해갖고 도전해 보기도 하고 해보고 나면 이제 또 제가 깨지더라도 배우는 게 생길 거니까. 맞아요. 제가 옛날엔 떡볶이 가게랑 카페를 운영해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이건 나랑 잘 안 맞는구나.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건 또 안 맞는구나. 그래서 유통도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하나의 도전이었던 거죠. 이게 나한테 맞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봤던 거고 근데 이건 잘 맞네. 그래서 천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저한테 이 일이 좀 천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브 하게 된 것도 제가 매일매일 블로그 포스팅을 1일 1포스팅 하다 보니까 예, 블로그 이웃도 이제 한 10,000명 넘었고 블로그에 있는 콘텐츠를 그냥 대본으로 해갖고 영상 만들었더니 유튜브 구독자 40,000명 금방 쌓이더라고요. 블로그 글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엔트님 영상이 100만 뷰 이상을 찍었어요. 그것도 혹시 다 노리신 건가요? 그것도 사실 노렸다기보다는 이제 그분이 이제 햇반을 판매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사실은 제가 유통일 하기 전에 컨텐츠 제작일을 했었습니다. 출신 마케터였고요.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적이 되는 일이 아니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유통을 사랑하는 거는 7년 전에 소싱한 물건이 나를 지금 먹여 살려주고 있거든요. 마케팅은 그렇지 않아요. 7년 전에 내가 마케팅 활동을 해놓은 게 지금 나를 먹여 살리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온라인 유통에서도 제가 그래서 마케팅을 별로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마케터로서 이제 했던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마케팅 없이 팔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연구해서 이제 팔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수익화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대중들 앞에 나서는 거를 자유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렇게 대중 앞에 잘 나서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세이노의 가르침 책에서도 나오는데 유명세는 반드시 이제 질투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한테는 미움받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그냥 미움 안 받고 살고 싶습니다. 웬만해서는. 지금까지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조금 유명해지셔서. 근데 얼굴을 가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움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댓글도 안 달아요, 사람들이. 그냥 50만 정도 되시면 유튜버 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제가 컨텐츠를 했던 게 유통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내가 이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구성하면 좋아하겠다. 이 상품은 이렇게 구성하면 좋아하겠다라는 거를 아무래도 영상이랑 사실 뭐 상품이나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제가 그때 영상을 찍을 때도 대중의 시선에서 봤을 때 가장 재밌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 대중들은 그분이 뭐 2억 팔고 이런 게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햇반이라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있는 거를 그 사람은 내가 먹고 있는 걸 팔아서 돈을 벌고 있구나 라는 걸 사실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썸네일에 썼더니 사실은 클릭률이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온 거예요.
수익률이 처음에 막 15% 20%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올리자마자 이거 미쳤는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그 다음날에 그 카톡 했어요. 이거 약간 호들갑이긴 한데 한 50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했는데 네. 100만 나온 거예요. 와. 클릭률이 높기만 하면 이 무조건 떡상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그로 끄기가 너무 어려워요. 재밌는 게 사실 그분이 다른 채널에 먼저 출연하셨어요. 다른 채널에 출연한 데는 조회수가 잘 안 나왔어요. 왜냐면 햇반을 안 썼거든. CJ 협찬 부탁드립니다. 햇반 최고. 그럼 이 47억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직원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특이한 거는 저희는 파트타임으로 좀, 왜냐면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포장, 상품 등록 이런 쇼핑몰 업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도의 업무들은 아닙니다. 손쉽게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간단하게 교육만 해도 다 할 수 있는 일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고급 인력을 최대한 많이 누리려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소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사실 그 외의 업무들은 좀 단순 반복 작업들이 많고요. 근데 그런 일들은 아까 얘기하자면 파트타임으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대부분 파트타임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일단 5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많긴 한데 뭐 어쨌든 포함하면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회사에 이제 오래 운영을 하다 보니까 파트타임인데도 굉장히 오래 근속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퇴직금도 저희가 이제 일하면 당연히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한 5, 6년씩 지금 근속하신 분들이 맞아요. 생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5, 6년씩 하다 보니까 이 포장과 물류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상품 등록이 전문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물류 이런 시스템에 개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실은 그냥 보면은 다 정리가 돼 있고 체계가 잡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분들 덕분에 지금은 제가 특별히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못 쏟아도 각자가 회사 대표인 것처럼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사실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지금 직원이 몇 안 돼요. 사실 손에 꼽을 정도인데 이렇게 큰 공간과 이렇게 큰 많은 재고들을 직원들이 이거를 구조를 잡아 나간다라는 게 사실 진짜 좀 많이 배우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말이 엄청 빠르시네요. 많이 좀 빠릅니다. PD님 오늘 자막 많이 쳐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쇼폼으로 해갖고 도파민 중독돼서 실제로 제가 그 영상 볼 때 네. 최소 2배속에서 보거나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가끔 보거든요. 네. 40초 매출하시는 분은 애니메이션 어떤 거 보시나요? 귀멸의 페나이도 보고 뭐 킹간 알슈란가 뭐 그런 싸우는 막 그런 것도 보고 직원분들이 네. 20-30명 되시잖아요. 뭔가 복지라든지 네.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회사는 좋은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고급 인재를 별로 원하지 않고요. 왜냐면 저희가 하는 일들이 단순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대신 저희는 성실하게만 하시는 분들이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 포장 일이어도 저희는 조금 오래 일할수록 조금 급여를 조금씩 올려드리는 편이고요. 밥 안 사주면 서운하잖아요. 그쵸. 밥 사주고. 오. 그리고 간식 없으면 서운하니까 간식 사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서로 좀 서운한 게 좀 쌓이지 않게끔 소통할 수 있는 좀 다 같이 일하는 그 구조를 좀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우리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계가 경쟁력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명언이 많이 나오네요. 다 각자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단기적인 목표로 하면 저는 계속 새로운 그 도전을 계속 하려고 하고요. 새로운 도전이라 하면 최근에 라이브 방송 같은 것도 한번 제가 도전을 한번 해봤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제 인생에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다 보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되게 두렵고 하다가 막 실수 나면 어떡하지?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이제 네. 이렇게 동기부여가 좀 받아가지고 그날 바로 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럼 시청자 얼마나 됐었어요 그때? 30명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많네요. 30명이 그래도 나의 라이브를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구독자 4만 명 중에 30명이 조금 서운하긴 했는데 크랩스라는 커뮤니티에서 만난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이번에 비상주 사무실 관련돼서 자기 네. 특강을 해주겠다 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열심히 또 들어보고 네. 저것도 비즈니스 모델이 괜찮네 라고 하면 한번 해봐야겠죠. 온라인 유통 사업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동산으로 또 이렇게 잘 활용하는 게 이 사업 소득과 이제 부동산 투자 소득이 같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에어비앤비든 아니면은 비상주 사무실 쪽을 이렇게 또 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제 소득으로 이렇게 또 시스템 만들어서 아시겠지만 유통은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좀 빠르잖아요. 그쵸. 저희가 최대한 유행이 안 타는 방식을 하고 있긴 한데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부동산 쪽을 조금 결합을 시켜갖고 네. 부동산 쪽은 그래도 좀 시간이 느리게 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시간을 유리하게 쓰기가 좋은 분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퍼즐을 잘 맞춰놓으면 서로 좀 시너지가 나면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뭐 부동산도 어쨌든 컨텐츠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물건을 판매하면서 이런 상세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브랜딩부터 시작해서 깔끔하고 소비자들한테 딱 와닿게 하는 걸 좀 잘 연습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에어비앤비를 만들어도 조금 소비자들한테 저 숙소 되게 느낌 있다. 아니면 비상주 사무실을 했는데도 저기는 되게 다른 데랑 좀 다르다. 이런 걸 그래도 저희가 좀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이미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 거기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이 외도민을 하시더라도 아마 타겟층을 정확히 하시고 뭐가 필요한 것들을 다 맞춰서 나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인 거는 그렇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목표가 있으실까요? 인생에 있어서는 이제 저는 스스로는 이제 벽이론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네. 저도 해보니까 제가 예를 들면 상품을 하루에 2개씩 소싱하고 있잖아요. 네. 네, 현실적으로 제가 매출을 2배로 늘리고 싶으면 하루에 2개가 아니라 2배를 더 네, 소싱하면 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제가 몸이 2개라도 이제 모자라게 되겠죠. 하루에 신상품 2개 들어오는 걸 컨트롤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울에 지금 물류창고를 쓰고 있다 보니까 네. 임대료에 대한 비중이 지방에서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있는 편이죠. 그렇죠, 많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제가 쿠팡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좀 상황이 생겨요. 아, 쿠팡이 결국에는 곧 그 경쟁자가 되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그러면은 적게 하더라도 질적으로 좀 더 높이는 방식. 그래서 그런 걸 좀 연구하고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지금 내가 사실 온라인 유통에서 매출은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선언 같은 거거든요. 네. 지금 얘기하는 건.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결국에는 무언가를 붙일 수 있을지 생각 중인데요. 네.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 유튜브가 훨씬 더 커진다고 하면 제 브랜딩이 잘 된다고 하면 제 브랜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예, 물론 지금은 뭐 뿔도 없습니다만 예, 제가 앞으로 대중들이 저 사람이 만든 브랜드는 믿을만해 라는 이제 신뢰가 쌓인다고 하면 제가 나중에 브랜드로 변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하나하나의 다 벽 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커머스의 벽을 지금 하나 넘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분야에 대한 벽은 하나도 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컨텐츠 분야에 벽이 있을 거고 브랜딩 분야에 벽이 있을 거고 부동산 분야에 벽이 있을 거고 한데 근데 그 벽을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면 네. 언젠가 기업 가치 기준으로 한 1조 정도 평가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오. 회사를 매각하고 싶은 생각 없이 계속 이렇게 키워나가는 게 사실 게임 같거든요. 게임 아이디 팔면은 네. 뭐 없지. 돈은 벌겠지만 이제 내가 쌓아올린 게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게임한다는 생각으로 어. 네, 최대한 그 게임의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퀘스트들을 쭉 깨어 나간다라는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만렙이 됐을 때는 만렙이 지금 생각했을 때 한 1조 정도인 건데 네, 막상 1조 가보면 또 네. 100조의 그쵸, 세계가 있을 그쵸. 수도 있고요. 네. 네,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제 후세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대표님도 네. 목표치를 좀 높여야 되겠는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제 깜냥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소소하게 100억 정도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1조? 그럼 어떻게 보면 100억에 몇 배요? 100배죠. 100배죠.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 사실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찾아왔는데 기꺼이 이렇게 또 인터뷰도 응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필자 선생님 만나서 왔는데 네. 되게 배울 점이 많아 보였어요.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창고 가서 이렇게 놀란 적 처음이에요. 어떤 점 배우신 점이 있으신지. 뭐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사실 조금 너무 많아요. 수업도 굉장히 그 진솔된 내용으로 말도 되게 빠르신데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느꼈고 사업장에 와서도 공간 하나하나를 허투루 쓰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배울 점이 많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나의 그림도 조금은 더 크게 그려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자극됐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도 사실 많이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또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혹시나 저희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채널에 한번 나오셔서 좀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